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치료해주고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데려다준 이영태 씨 사연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들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따져본 뒤 조만간 보석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고교생들은 자기 학교에 개설돼 있지 않은 수업을 다른 고교에 가서 받거나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의 안정적인 번식을 돕기 위한 둥지탑이 군산에 세워졌습니다. 새만금 지역에서 관찰된 황새 개체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9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LG엘로비전 전북방송은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치료해주고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데려다준 남원 지역 독지가 이영태 씨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린 자녀들이 국내에만 2만 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북악과 같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이영태 씨. 지난 2019년 태어난 지 2개월째였던 미등록 이주 아동인 한국명 코리아를 6년이 넘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씨는 불법 체류 이주 근로자 자녀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비를 들여 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직접 데려다 줬습니다. 부모가 지금 현재 미등록 체류 신분이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3개월이 지나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의료 혜택이라든지 교육 혜택, 또 육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 육아로 인해 일을 못하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와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이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안고 친정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국내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수는 2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양육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남원시 의회는 최근 이 같은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 적절한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서 출생한 아들이 사망하는 일은 없고 우리 남원시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보니까 전국에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데 관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생계, 의료, 환경 이런 것을 좀 개선하고 최소한도로의 법적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자치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를 위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아동들은 이제 양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또 역으로 또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이제 좀 더 혜택이 가고 이제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명 코리아처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 배경 아이들. 아파도 치료를 받기 어렵고 배우고 싶어도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프로파일러 출신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은 2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과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는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따져본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일 오전 10시 반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뒤따라오던 SUV가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는 운전자와 어르신 등 15명이 탑승해 있었고 그중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SUV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8일 열린 서해안철도 국회정책포럼 후일담을 전하며 철도 건설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심 군수는 20일 서해안철도 건설, 군정 현안 추진사항 브리핑을 열고 서해안철도가 전북과 전남의 공통관심사로 자리매김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4차 계획 때 추가 검토 사업으로 우리 서해안철도가 이미 그때 이제 논의가 됐고 그 책자에 의하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갖다가 실선으로 긋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하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학교 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올 1학기에 양현고를 비롯한 34개 고교에서 생명과학 실험 등 89개 과목이 개설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생들이 자기 학교에 개설돼 있지 않은 수업을 다른 고교에 가서 받거나 온라인으로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온라인으로는 공중보건 등 9개 과목도 마련됩니다. 천연기념물 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의 안정적인 번식을 돕기 위한 둥지탑이 군산에 세워졌습니다. 둥지탑은 사단법인 황새사랑중앙회와 일본 황새회의 한일시민단체의 교류와 연대로 군산시 회연면 백촌제 저수지 근처에 설치됐습니다. 이곳은 만경강 하구와 인접한 곳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관찰된 황새 개체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9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지역 일선 학교시설의 성명 가운데 99.9%가 제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도내 학교시설의 성면 504만 제곱미터 가운데 99.9%가 제거돼 2,375제곱미터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남은 성면을 올 겨울방학 기간에 모두 없애 성면 제로화를 달성할 방침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가 1억 원을 웃돌고 창업 이후 문을 닫기까지 6.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으로 조사됐다는데요.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기간은 평균 6.5년이었으며 3년 미만 단기 폐업 비율이 39.9%에 달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이 숙박, 음식점업보다 1.5배 높았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숙박, 음식점업보다 3배 이상이었다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 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규모 전국 단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4%가 반려식물을 기른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고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었습니다. 농진청은 반려식물 구매 비용과 기르는 기간, 식물 관리 비용을 추산한 결과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2조 4,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올해부터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퇴근 거리가 멀고 타 시군으로 인사 발령이 나고도 관사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교직원입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5천만 원씩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연 0.5%의 저리로 최대 4년간 지원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연중 신청을 받아 올해 예산 97억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쌀 적정 생산과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직불금과 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논의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기존보다 70만 원 인상해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도 자체 사업으로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은 1헥타르당 1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은 1톤당 4천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김제시 하동과 서암동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됩니다. 김제시는 6억 원을 들여 하동 전원마을과 수정마을, 서암동 구주동마을 등 3개 지역 도시가스 배관 1.7km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주민분들이 도시가스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분들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김제시와 전북도시가스는 지난 17일 도시가스 관로공사 시행 협약을 하고 다음 달 중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이 미일 제빵 활성화를 위해 원광대학교 등 7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행정과 교육기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부안 밀을 활용한 제빵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전국 밀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부안군은 국산 밀 전문 제빵 인재를 육성하고 관광객을 모을 베이커리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북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알려진 정읍천 일대에서는 벚꽃 축제가 다음 달 4일 개막해 사흘 동안 열립니다. 낭만 벚꽃, 낭만 정읍을 구호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친환경 축제로 치러지며 또 몸과 마음, 정신의 균형을 의미하는 웰니스를 접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정읍을 대표하는 건강한 밥상과 약용작물 지황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가와 꽃차, 노래하는 주발, 싱잉보드 등을 이용한 명상체험도 마련됩니다. 또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제 지역 곳곳에서 봄을 알리는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사흘 동안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 일대에서는 꽃빛들이 축제가 열리고 김제시 광활면에서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지평선 광활 핵감자 축제가 진행됩니다. 또 26일부터 27일까지는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이 김제 모악산 잔디광장에서 열리고 진봉 새만금 추억의 보리밭 축제는 5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부안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가 지난 7일부터 석정문학관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변산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연을 담은 이만수 작가의 사진전을 시작으로 오형연 일러스트전, 안미정 도예 작품전 등이 일주일 단위로 4월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일상회복지원금 접수를 이달 31일 마감합니다. 아직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5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